오늘 장 초반에 급락을 보였던 뉴욕 증시는 후반 들어서 모두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 전날 나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부담감으로 뉴욕 증시는 장 초반 하락했던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여전히 미증시를 놓고 긍정적인 낙관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그 전날에도 사상 최고치 랠리를 펼쳤었는데 단기적으로 6,280선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이 페어리드 스트래티지는 보고서를 통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S&P 500 지수가 최근 3주간의 코일 형태에서 벗어났다라고 평가했는데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자면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해당 지수가 기술적 돌파로 최종 저항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현재 구간보다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고 6,280선이 단기적인 목표치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다만 그러면서도 해당 분석가들은 계절적인 영향으로 지수 랠리가 일시적일 수는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고요. 또 시장에 추가적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될 경우 S&P 500 지수의 2차 지지선은 5,783선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연준의 1월 FOMC 회의록 발표가 됐죠. 예상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을 했고요. FOMC 회의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은 이 대외 상황의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통화정책 기조를 제약적으로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은 관세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을 진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명한 것도 확인이 됐는데요. 일단 시장이 우려했었던 1월 FOMC 회의로 그리고 관세에 대한 부담을 잘 떨쳐낸 채 간밤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안에 나왔던 기업들의 이슈들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퀀텀 컴퓨팅 관련주들이 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불씨를 켰는데 새로운 양자 컴퓨팅 칩을 공개를 했습니다. 기존에 구글이 먼저 공개를 하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뛰어들면서 이 양자 컴퓨팅을 둘러싼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분위기죠.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존 초전도 큐비트 방식이 아닌 위상적 큐비트를 적용한 양자 컴퓨터 칩 마요나라 1을 발표했습니다. 이 위상적 큐비트는 전자 흐름의 안정성을 높여서 기존 기술의 오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양자 컴퓨터는 기존 슈퍼컴퓨터 대비해서 최대 1경배 이상 빠른 연산 성능을 가질 수 있지만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하기 때문에 상용화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개발한 위상 전도체를 활용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양자칩을 통해서 양자 컴퓨터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상용화 일정 또한 수년 내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는 AI 발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양자 컴퓨터 그래픽 처리 장치 부족이나 AI 인프라 문제를 양자 컴퓨터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신소재나 신약 개발과 환경 문제 해결 등 다양한 산업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구글이나 IBM 등 빅테크 기업들도 기존 초전도체 기반의 양자 컴퓨터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롭게 내놓은 위상적 큐비트 방식이 새로운 업계 표준이 될지 주목이 되고 있고요. 해당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D-Wave나 아이온큐, 리게팅 컴퓨팅 등등 일제히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M7 관련주 안에서 또 다른 주목을 받았던 건 바로 애플입니다. 새로운 아이폰 출시 발표를 했는데요. 아이폰 16E를 출시한다라고 하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AI를 탑재한 모델로 확인이 되고요. 이 애플이 지금까지는 중급형 스마트폰 시장에서 지지율이 크지 않았었는데 삼성과 중국 화웨이를 물리치기 위해서 인공지능 기능을 장착한 4세대 SE 모델을 발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아이폰 16E는 오는 28일에 출시가 되는데요. 이번 아이폰 SE에 인공지능 기능을 추가해서 출시하기로 했고 애플은 그동안 보급형 모델을 아이폰 SE라고 불렀지만 이번에는 명칭을 아이폰 16E로 바꾸면서 아이폰 16 제품군의 강력한 새 멤버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가격은 $599로 책정이 됐고요. 지난해 9월 출시된 주력 모델인 아이폰 16 시리즈 기존 모델보다는 $200 저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번 신규 발표를 놓고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수석 분석가는 이 SE4 아이폰 16e 모델이 디자인이나 성능, AI 기능에서 의미 있는 업그레이드를 제공한다면 다양한 가격대에서 애플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지난달 말에 있었던 실적 보고서 당시 강력한 매출 성장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었죠. 다만 분석가들은 애플의 AI 기능이 아이폰 16 라인업이나 아이폰 15 프로 모델에 단계적으로 탑재될 예정인 만큼 판매 증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 아이폰 전체 매출 안에서 사실 SE 모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16년도에 처음 출시했을 때는 10% 정도였지만 작년 기준으로는 1%까지 급감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특히 유럽 안에서 SE 모델이 판매가 안 되는 것도 판매량 저조의 이유로 꼽히고도 있습니다. 이 해당 제품은 USB Type-C 충전 표준을 요구하는 현지 법률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번에 새로 발표되는 모델은 USB Type-C 포트를 채택했다라고 하니까 유럽 안에서도 판매가 가능하고 그렇다면은 판매량 증가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장중에 급락했던 기업이 있죠. 바로 제2의 테슬라로 불리는 니콜라입니다. 결국 파산보호 신청 소식을 알려오면서 오늘 장중에 40%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파산과 관련해서 스티브 거스키 최고 경영자는 전기차 업계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운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시장 그리고 거시경제적 요인에 직면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근 몇 달간 자본을 늘리고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조치를 취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는 어려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설립됐던 니콜라는 이 전기나 수소 트럭 생산 계획을 내세워서 한때 제2의 테슬라로 주목을 받았었죠. 2020년에는 상장과 동시에 주가가 치솟았고 주가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시가총액이 포드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행동주의 공매도 투자회사로 유명한 힌덴버그 리서치가 니콜라의 홍보 동영상 속 이 수소 전기 트럭의 주행 장면이 내리막도로에서 촬영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회사는 목락의 길을 걸었는데요. 해당 보고서 발표 이후 니콜라는 여러 조사를 받아왔고 결과적으로 창업자가 사기죄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후로 경영진이 교체되고 나서 쇄신을 깨하긴 했지만 전기차 시장 심체와 함께 겹치면서 재기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장중에 40%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현재 주가는 1년 전 대비해서 무려 97%나 폭락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변동성이 크게 나오곤 있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여전히 강세장은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각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9만 6천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9만 8천 달러 범위에 갇혀서 방향성 정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올해 약세장은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도 그랬던 것처럼 고점 대비해서 30%의 가격 하락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7만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하락한다고 해도 올 한 해 약세장은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변동성이 시장에 어떻게 흘러나올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점검해 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